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5강 페이스매쉬 내가 만드는 스노우 앱. 스노우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귀여운 캐릭터를 합성해서 보여주는 앱인데 페이스매쉬를 이용하면 우리 스스로 스노우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페이스매쉬가 얼굴에서 이마와 입의 위치 등을 감지하면 그 위치에 고양이나 사자 등 귀여운 이미지를 넣어서 스스로 스노우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앱을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얼굴이 보이면 페이스매쉬가 이 얼굴의 부위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앱에서 적절한 부위에 이렇게 귀 모양하고 입 모양을 위치를 시켜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사진 찍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그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bit.ly 3q5f 숫자 5jt 여기 이것은 소문자 5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보이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zip 파일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보면은 15강 폴더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6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앱을 만들 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매쉬 확장 기능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매쉬 확장 기능은 앱 인벤터 화면에서 도움말 확장 기능 서브 메뉴로 가서 facemesh.aix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긴 이름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팔레트 쪽에서 맨 아래에 보이는 확장 기능을 보면은 확장 기능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임포트 버튼까지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확장 기능 추가하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데는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 진행하고 앱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앱 화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이미지 파일 6개를 미디어 쪽에 모두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스크린 1만 이렇게 있죠. 스크린 1에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면 앞으로 추가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화면에 가운데에 배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를 가지고 옵니다. 캔버스는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 쪽에 있습니다. 캔버스를 가지고 와서 높이와 너비를 각각 35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 쪽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잇 3개를 캔버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 것은 왼쪽 귀, 두 번째 것은 오른쪽 귀, 세 번째 것은 수염이라고 컴포넌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귀의 경우에는 높이 200, 너비 200 이렇게 해주고 사진으로는 cat left ear.png를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귀에도 높이와 너비를 각각 200으로 해주고 cat right ear.png를 사진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수염의 경우에는 높이는 자동, 너비는 300픽셀, 그리고 cat whiskers.png를 사진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미지 스프라잇 자리에 이렇게 캐릭터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들의 위치는 그냥 적당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인식되면 이 사진들이 얼굴의 위치로 다시 재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2개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에는 속성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버튼을 이렇게 2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의 이름은 사진 찍기 버튼, 두 번째 버튼의 이름은 사진 공유 버튼이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찍기 버튼의 텍스트는 사진 찍기로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 사진 공유 버튼의 텍스트는 이미지 공유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웹뷰어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웹뷰어의 특징은 우선 높이랑 너비를 이 캔버스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기 여부의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셜에 가서 공유를 가지고 오고 그것에는 속성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 기능 쪽에 페이스 익스텐션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도 높이와 너비를 캔버스와 웹뷰어와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웹뷰어, 페이스 익스텐션의 높이 너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점에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페이스 익스텐션의 웹뷰어를 웹뷰어 1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있는 음성 변환을 가지고 와서 놓아주시면 화면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사진 찍기 버튼과 사진 공유 버튼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캔버스에 현재 있는 이미지를 저장해주는 기능을 사진 찍기 버튼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캔버스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사진 개수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역 변수에 처음에는 2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찍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되냐면 캐릭터 카메라라는 기본 이름에다가 사진 개수에 들어있는 숫자를 붙여서 그 뒤에 JPG까지 붙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 찍기 버튼을 맨 처음 클릭을 하게 되면 캐릭터 카메라 완전 PNG라는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진 개수 변수가 하나 증가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 찍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캐릭터 카메라 2.png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 개수 변수는 1, 2, 3, 4 계속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개수 변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사진이라는 이 변수를 만들어서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 찍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파일 이름을 가장 최근 사진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할 때 이 만들어진 파일 이름이 가장 최근 사진이라는 이 변수의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 찍기 버튼을 2번 눌렀다면 가장 최근 사진에는 캐릭터 카메라 2.jpg가 저장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 찍기 버튼은 캔버스에 있는 내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는 말을 음성 변환을 통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진 공유 버튼이 하는 일은 공유에 있는 파일 공유하기라고 하는 블럭을 사용해서 가장 최근 사진을 SNS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미지 배치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에는 인풋이 이미지와 얼굴 지점이 있는데 얼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배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이미지에는 cat left ear, cat right ear, 그 다음에 cat whiskers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얼굴 지점에는 왼쪽 이마, 오른쪽 이마, 그리고 입과 같은 그 페이스 메시에서 알려준 얼굴의 지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지점은 X좌표, Y좌표가 있는 그런 리스트가 되겠고, 이미지는 이미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면
지금 요 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좌상단이 기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면은 이만큼 빼주고 이만큼 빼주고 해야 되는데, 이 빼주는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각 이미지 높이의 반이 되고 이미지 너비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배치할 X좌표랑 Y좌표는 얼굴 지점 X좌표, 저기 얘에서는 왼쪽 이마 X좌표에서 이미지 스프라인 너비의 반을 빼주면 X좌표가 구해지고, Y좌표는 얼굴 지점 Y좌표에서 이미지 스프라인 높이를 또 반을 나눈 걸 빼주면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만들기에서는 그 호출 이미지 스프라이트 점 좌표로 이동하기라는 이 블럭을 사용해서 이 블럭은 어떤 컴포넌트를 X와 Y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바로 이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와 Y의 위치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실행만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입력이 2개가 필요합니다. 함수 이름은 이미지 배치, 그리고 첫 번째 입력 값은 이미지, 두 번째 입력 값은 얼굴 지점. 어떤 이미지 스프라잇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 귀, 오른쪽 귀 수염과 같은 이미지 스프라잇의 블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모든 컴포넌트라는 곳에 모든 이미지 스프라잇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면 호출 이미지 스프라잇 좌표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스프라잇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X, Y 좌표로 이동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 스프라잇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X, Y 좌표로 이동을 해주겠다. 그럼 우리는 X, Y 좌표를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X 좌표는 무엇에서 무엇을 빼는 걸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학에 가서 뺄셈을 가져옵니다. 뺄셈을 가지고 오고 우선 그 얼굴 지점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얼굴 지점에서 X좌표를 우선 가지고 옵니다. 얼굴 지점의 X좌표는 수학에서 이렇게 첫 번째 위치를, 얼굴 지점의 첫 번째 위치가 바로 X좌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미지 스프라잇의 너비를 반을 뺀 것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미지 스프라잇으로 가서 그 모든 이미지 스프라잇의 너비,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모든 이미지 스프라잇의 너비를 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셈 블럭을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반으로 나누는 것은 0.5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도 되고 0.5를 곱해도 됩니다. 이미지 스프라잇의 너비를 0.5를 곱하는데 어떤 이미지 스프라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스프라잇을 0.5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Y좌표이기 때문에 2로 해주고, 요번에는 너비가 아닌 높이로
이렇게 해주면 이미지 배치 함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앱에서는 얼굴의 위치가 변하면 그 위치를 따라가면서 귀 모양과 수염 모양이 계속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위치가 변하면 그것은 페이스 익스텐션 중에서 페이스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 이벤트 블럭이 호출되면서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캔버스의 배경화면으로는 페이스 메시 익스텐션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 배경 이미지는 바로 사람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냐면 사람의 얼굴의 위치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이동해주는 위치 이동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얼굴 크기에 맞게 이미지들의 크기를 조절하는 크기 조절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 위치 이동과 크기 조절 함수를 차례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 위치 이동 함수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 함수에서는 그 귀도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왼쪽 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수염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배치 함수를 3번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3번 사용하면서 그러면 각각 왼쪽 귀, 오른쪽 귀, 수염에 대해서 이미지 배치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왼쪽 귀라고 하는 이 값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왼쪽 귀라고 하는 이 이미지 스프라잇에서 나오는 블럭들 중에 거의 맨 하단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왼쪽 귀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의 지점은 왼쪽 귀는 왼쪽 이마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페이스 익스텐션에 left forehead라는 블럭을 가져와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귀도 역시 이 오른쪽 귀라는 이 컴포넌트의 하단에 내려가 보면 이 블럭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 메시 익스텐션에서 right forehead, 오른쪽 앞 이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염의 경우에는 입술 윗부분에다가 붙이는 걸로 해서 마우스 탑이라고 하는 페이스 메시 익스텐션의 블럭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얼굴의 위치가 바뀌면 이미지들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근 법칙에 의해서 얼굴의 크기도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기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미지의 크기를 어디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지 살펴보자면 이 수염은 이만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고 귀들은 요만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크기들을 페이스메스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는 얼굴의 너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위스라고 하는 블럭에 얼굴의 너비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염의 너비로 설정을 해주면 적당합니다. 그럼 수염의 높이는 U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i2 mouse height라는 값이 있습니다. i는 여기쯤 되고 mouse는 여기쯤 되는데 이 높이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귀는 이 뺨에서 코까지의 거리가 요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귀의 크기를 설정하면 좋기 때문에 귀의 너비를 왼쪽 귀의 너비를 cheek to nose distance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왼쪽 귀의 너비를 모두 왼쪽 귀의 높이라던가 오른쪽 귀의 너비, 오른쪽 귀의 높이에도 똑같이 설정을 해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길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얼굴의 크기를 크기를 반영해서 이미지들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치 이동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 이동 함수에서는 이미지 배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얼굴의 어떤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왼쪽 귀라는 이미지는 페이스 메쉬에서 왼쪽 귀, 왼쪽 귀가 아니라 왼쪽 이마, left forehead. 왼쪽 귀는 왼쪽 이마에다 붙이고 요거를 3번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이제 오른쪽 귀는 right forehead, 그 다음에 수염은 마우스 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미 이미지 배치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위치 이동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크기 조절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는 블럭 접기로 접어 놓고 세로이 크기 조절, 네,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 함수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들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너비, 이걸 복제를 해서 높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복제를 해서 6개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귀, 우리가 수염을 맨 먼저 하는 걸로 아까 자료에서 보았죠. 그래서 수염, 왼쪽 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너비와 높이, 또 너비와 높이, 너비와 높이,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수염 2개, 왼쪽 귀 2개, 오른쪽 귀 2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염의 너비에는 무엇을 하냐면 페이스 익스텐션에서 페이스 위스를 수염의 너비로 하겠습니다. 알파벳 순서기 때문에 페이스 위스. 네. 그 다음에 수염의 높이는 I2 마우스 하이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왼쪽 귀의 너비는 cheek to nose distance, 이런 걸로 한 다음에 이제 왼쪽 귀의 너비를 여기다 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의 너비, 요거를 복제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업데이트가 되면, 네, 이것도 블럭 접기로 할게요. 얼굴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배경 이미지를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 크기 조절,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앱 전체 코드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기본적인 스노우 앱의 기능을 확장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메쉬 익스텐션 중에 쇼 메쉬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체크하면 캔버스에 얼굴이 보일 때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항상 이렇게 속성을 체크해서 켜놓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페이스 메쉬 익스텐션의 쇼 메쉬라고 한 이 블럭을 참이나 거짓으로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 안에서도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고양이 캐릭터 하나만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았는데 고양이나 사자 캐릭터를 변환할 수 있도록 캐릭터 변환 버튼을 구현해서 고양이 캐릭터 버튼을 누르면은 고양이 캐릭터로 보이고 사자 캐릭터를 누르면 사자 캐릭터로 변하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미지들 이외에 여러가지 모자라던가 안경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이미지 스프라잇을 사용해서 얼굴을 훨씬 재밌게 꾸밀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5강 내가 만드는 스노우 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